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밥값도 못하는 녀석. 겨울밤에 칼바람이 준수의 온몸을 휩쓸어다. 제일마어 12살 준수의 마른 어깨가 얇은 점퍼 속에서 떨고 있었죠. 고무는 옷가방을 내던졌고 철문은 무심하게 닫혔습니다. 고무 너무 추워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준수의 꼼꼼한 손으로 문을 한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돌아왔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주위에 몸을 웅크린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온 몸이 어린 듯한 느낌의 준수는 일어났습니다. 무작정 밤거리를 걷던 준수의 코끝을 따뜻한 순대국밥 향기가 스쳤습니다. 골목 끝 희미한 불빛 아래 간판이 보였습니다. 채명자 순대국밥, 그 이름은 준수의 운명을 바꿀 첫 문장이었습니다. 순대국밥, 집 앞에서 준수는 망설였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온 몸을 휘감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자존심이 발걸음을 부드렸습니다. 가게 창문으로 비치는 따뜻한 불빛이 그를 유혹했고 비어있는 주머니가 그를 잘 망시켰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에 뭐하는 거니?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준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피해 장화를 씻는 할머니가 시장 골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 반짝였지만 그 안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준수의 얇은 점퍼와 창백한 얼굴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쉽습니다. 밥 먹어. 준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끝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가락만 바삐 움직였습니다. 들어와,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단다. 준수는 머물거렸습니다. 고모의 말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바깥도 못하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돈이. 할머니는 말을 끊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해. 사람은 굶으면 죽어. 그럼 무슨 소용이겠니?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김과 고소한 냄새가 준수를 반겼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준수 앞에 뜨거운 순대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난 명자라고 해. 여기 주인이야. 넌 강준수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살이니? 12살이요. 명자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12살의 이 밤중에 혼자 집은 준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배고픔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야, 대답하지 않아도 돼. 어서 먹어. 식으면 맛없어. 명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준수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순대의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국물의 맛에 준수는 순간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은 더 빠르게 들었고 세 번째부터는 거의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말없이 지켜보다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시내 구도심 재개발 계획이 본격화됩니다. 오래된 시장 일대가 포함된 이번 개발은 명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준수에게 눈길을 돌리며 표정을 풀었습니다. 식당 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공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준수가 그 사진을 바라보자 명자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지금은 멀리 있어. 명자의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준수는 직감적으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상실의 무게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수는 그를 슬피우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할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어. 어디 갈 데는 있니? 준수의 침묵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명자는 식당 뒤편으로 준수를 데려갔습니다. 여기 창고 옆에 작은 방이 있어. 오늘은 여기서 자, 문 비밀번호는 05 있어야 추우면 언제든 들어와. 이불도 있으니 따뜻하게 자.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바깥은 걱정 말고 명자가 떠난 후 준수는 작은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낡은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오래된 매트리스였지만 길거리 벤치보다 창고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고 준수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채운 건 단순히 배고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준수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는 명자의 말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밤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준수의 삶을 바꿀 첫 번째 진리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수는 어둠 속에서 속삭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그저 감사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4시 창문 너머로 별빛이 사라져가는 시간에 준수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났습니다. 따스한 이불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어젯밤 명자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떠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준수는 조용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일어난 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자가 이미 주방에서 큰 냄비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요. 준수의 입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자는 잠시 준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기 대걸레로 바닥부터 닦아보래? 손님 오기 전에 가게는 반짝반짝해야 해. 준수는 열심히 대걸레질을 하며 명자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뼈가 도드라진 손으로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다란 냄비에서는 뽀얀 김이 올라왔고 명자는 정성스레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순대국밥 육수는 5시간은 끓여야 제맛이 나온다. 시간을 속이면 맛도 속는 법이지.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명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봄을 얻는 듯 했습니다. 청결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손님이 먹는 음식인데 내 입에 들어갈 것처럼 깨끗해야지. 아침 7시 준수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명자는 작은 도시락통에 밥과 반찬을 담아 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는 배부터 채워야지. 학교 끝나면 바로 와. 오후 장사는 내 도움이 필요해. 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된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현실이 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의 시선이 준수의 낡은 운동화에 꽂혔습니다. 특히 메인 앞자리에 앉은 오경호의 코웃음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야, 강준수 그 신발 또 신고 하냐? 구멍 난 거 보이는데. 교실이 웃음 바다가 되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이제 적어도 배는 고프지 않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수업을 마친 준수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다양한 가게들을 마주쳤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상추를 다듬고 있었고, 고기 파는 정육점에서는 통통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떡집에서는
달콤한 인절미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준수는 이 작은 시장이 마치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가 그 아이구나? 명저 언니, 매일 도와준다는 아이가 멸치가게 할머니가 준수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준수는 놀랐지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순대국밥집이 훨씬 활기차졌어.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준 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맺혔습니다. 순대국밥집에 도착하자 명자는 장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공문서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빨간 글씨로 재개발 구역 포함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수가 들어오자 명자는 서둘러 그 종이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준수는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저녁 준비할 시간이야. 오늘은 설거지를 배워볼까?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준수는 그릇을 씻다가 손이 미끄러져 큰 국구를 줄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릇은 산산주각 났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모집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면 항상 매를 맞았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 변상할게요. 명자는 준수의 떨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다가와 준수의 손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니? 그릇이 깨진 게 대수냐,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중요하지. 명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준수의 눈물이 왈칵 쏟아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포 속에 살아왔는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준수의 등을 토닥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가게 문을 닫은 후 준수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가방을 열자 낯선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붉은색 목도리였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놓은 듯 했습니다.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던 준수는 문득 식당에서 명자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장부를 보던 그 모습.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가방에 몰래 목도리를 넣어준 그 마음. 준수는 목도리를 꼭 깨어놨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준수는 작은 책상에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명자의 말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명자의 순대국밥 육수처럼 천천히 가지만 깊은 맛을 내며 준수의 삶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순대국밥집에서의 일상이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준수는 명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육수를 끓이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준수의 이야기가 한 조각씩 드러났습니다. 준수의 엄마는 베트남 출신이었고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그리고 술에 취해 살던 아버지가 6개월 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명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 서린 상실감은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 있었어요. 3천만 원이요. 명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됐나? 준수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고모와 고모부가 저를 키워준다면서 맡아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잘해줬는데 더 이상 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준수를 보면서 명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수가 학교를 마치고 시장 입구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그의 귀가를 때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고모 정숙과 고모부 병수가 서 있었습니다. 특히 고모부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너 요새 어디서 지내는 거야? 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을 지내던 시장 손님들이 흐기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화근거렸습니다. 순대국밥집에서 뭐 그런 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집에 돌아와. 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병수가 성큼 다가와 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술 냄새가 준수의 코를 찔렀습니다. 이 새끼야, 너 키우니라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아버지 장례비에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삐치고 나가. 준수는 팔을 배려했지만 병수의 소나기는 더욱 강하게 준수를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다 썼잖아요. 정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너 때문에 쓴 돈이 얼마나 되는데 내 아버지가 남긴 돈 가지고 뭘 해. 쓸데없는 짓 말고 지금까지 키워준 돈이나 가져와. 병수가 준수의 어깨를 흔들었고 준수는 균형을 짚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기력함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 끝에서 명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등이 꼿꼿이 펴진 채 장화를 씻은 발걸음이 단호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병수가 비틀거리며 명자를 향해 돌아서 씁니다. 당신 뭔데 참견이야? 더니 이건 가족 문제니까 신경 꺼. 명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준수 앞에 서서 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내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아무리 아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로. 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나 얘가 고아라도 된 것처럼 말하네. 엄연히 우리가 보호자인데. 명자의 눈이 준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준수야, 내 생각은 어떠니? 어디서 지내고 싶니? 병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뭔 생각이 있어? 어린애가 당장 집에 가자고. 준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였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전 그냥 여기서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순대국밥집에서요. 병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돈도 없어요. 제발 그냥 내버려둬요. 명자는 조용히 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느낌에 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가 책임지겠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아동보호시설에 연락해보든가. 하지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명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 정육점 아저씨, 떡집 주인 모두 묵묵히 준수와 명자 뒤에 서서 병수와 정숙길 바라보았습니다. 정승점 아저씨가 팔짱을 까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술 냄새 진동하는데 그만하고 돌아가시지. 멸치가게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어린 아이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봤어. 어제도 저 아이 열심히 일하더만. 병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숙은 준수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병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그들이 떠난 후 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겠다는 선언은 고문의 집을 영원히 떠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준수야, 괜찮니? 명자의 목소리에 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준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명자는 준수를 불렀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명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준수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준수는
망설였습니다. 저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학교는 꼭 다녀야 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가게 일은 도울 수 있을 만큼만 도와. 어린 나이에 이만하면 안 돼.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방은 내 방으로 쓰려. 내 물건들도 정리해두고 여긴 이제 내 집이야. 명자의 말에 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개월간 쌓였던 두려움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준수의 등을 토닥했습니다. 말없는 이로 속에서 준수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와의 충돌 이후 준수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명자의 배려와 따뜻함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시장의 작은 순대국밥집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일은 12살 소년에게 너무나 큰 숙제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준수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 붙은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청소년 쉼터 마이너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쉼터라 그곳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 곳일까요? 준수의 마음은 두 갈래 길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 쉼터에 대해 더 알아볼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복지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저 그냥 보고 있었어요. 너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아. 쉼터에서는 공부도 하고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여성은 준수에게 작은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준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모의 말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넘밥값도 못하는 애야. 그 말은 그의 자존심을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정말 자신은 누군가에게 짐만 되는 존재일까요? 가슴 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대 국밥집에 도착하자 저녁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급히 가방을 뒷방에 던져두고 앞이마를 둘렀습니다. 명자는 분주히 움직이며 준수에게 눈짓했습니다. 빙글을 좀 치워줄래?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사이로 지나다니니 일하는 동안에도 마음속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자신은 정말 명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동정의 대상일 뿐일까? 다음 날 학교에서 준수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오경우와 그의 친구들이 준수의 책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야, 강준수 들었어. 너 이제 시장순대 국밥집에서 산다며? 준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문이 퍼진 걸까요? 경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불쌍해서 받아준 거잖아. 넌 결국 아무것도 못 돼. 그냥 동정받는 거지. 경호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준수의 손이 책상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준수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정말 자신은 동정의 대상일 뿐인가요? 그날 밤 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작은 방에 배 기대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쉼터로 갈까? 그곳이라면 또래 친구들도 있고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명자를 떠난다는 생각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희미한 불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명자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일하는 모습이 준수의 가슴을 올렸습니다. 왜 일어나니? 아직 일찍인데 명자의 목소리에 준수는 놀랐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알아챈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무슨 고민이니? 준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쉼터 전단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명자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고심리 명자의 표정에는 비난이나 실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존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제야 마음속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명자는 잠시 육수를 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수야,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지?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고.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가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밥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야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지. 명자의 날에 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자립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침 10시 장사 준비를 하는 동안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육점 아저씨였습니다. 준수는 서둘러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제 내가 만든 김치 맛이더라. 오늘도 그거 좀 줘봐. 준수는 놀랐습니다. 어제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김치를 알아보셨다니. 명자가 알려준 대로 만들긴 했지만 그저 서툰섬 씌웠을 뿐인데 진수는 조심스레 김치를 내왔습니다. 역시 내 덕에 순대국밥이 더 맛있어졌어. 명자 사장님 혼자서 다 하기 버거웠을 텐데 내가 도와주니 훨씬 좋구나. 아저씨의 말에 준수의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것도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 그 느낌은 준수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난 후 준수는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숙성된 결심이 이제 단단하게 맺어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명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기 남아서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준수의 목소리는 놀리지만 확고했습니다. 명자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육수 만드는 법부터 제대로 가르쳐주마. 그날 밤 준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커다란 주방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쉼터 전단지는 이제 서랍 깊숙이 접혀 있었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닌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서 자신의 자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결심을 내린 후 준수의 삶은 새로운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순대국밥집에 머무는 아이가 아니라 그곳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신 명자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 가게 준비를 돕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 청소와 테이블 닦기 같은 단순한 일만 했지만 점차 더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자는 준수에게 낡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배워볼래? 준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장부를 달아보았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과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게 장부에 매일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기록하는 거지. 장사는 숫자를 알아야 해. 다음 날부터 준수는 학교 공책 한 권을 가져와 장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2kg, 돼지내장 3kg,
사람포대 재료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리고 어려웠지만 숫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준수는 이상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청소년의 호기심과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준수는 금세 가게 운영의 기본을 터득했습니다.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준수는 어느새 손님들의 패턴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에는 공사장 인부들이 단체로 오고 목요일 점심에는 근처 사무실 직원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주수는 이런 정보를 모두 공책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에는 항상 순대국밥이 부족했습니다. 사장님, 목요일에는 순대를 조금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제 기록을 보니까 항상 부족해. 명자는 준수의 말에 잠시 놀란별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내가 몇 년을 장사했는데 그걸 몰랐어. 역시 젊은 눈이 필요하긴 하네. 준수의 공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들고 온 준수는 조심스럽게 명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대국밥집을 알리는 작은 포스터였습니다. 색연필로 정성껏 그린 국밥 그림과 가게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려봤어요. 시장 입구에 붙여도 될까요? 명자는 준수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잘 그리는 줄 몰랐네. 물론 붙여도 돼. 준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장 상인들에게도 자신이 그린 포스터를 나눠주었습니다. 멸치가게, 정육점, 떡집 모두들 기꺼이 받아주었고 일부는 자신의 가게 창문에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준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자부심이 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준수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부동아리에 가입한 준수는 컴퓨터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선배들은 워드 프로세서와 간단한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준수는 그 지식을 바로 활용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방과 후에 남아가게 광고 전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만든 깔끔한 전단은 손으로 그린 포스터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와, 이걸 내가 만든 거야? 명자는 준수가 건넨 전단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대국밥 사진과 가격, 영업시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동아리에서 배웠어요. 이걸로 홍보하면 더 많은 손님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명자는 준수의 열정에 약간의 제도를 걸었습니다. 준수야, 내 도움이 정말 고맙지만 공부가 먼저야. 가게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만에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의 따뜻한 걱정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준수의 성적은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생활과 따뜻한 밥, 그리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공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수는 가게 전화를 받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손님이 국밥을 포장해 달라고 했는데 이를 더 확장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배달 주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특히 단골을 손님들이 바쁠 때 전화로 주문하면 미리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 하지만 누가 배달을 하자. 제가 할게요. 학교 끝나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선은 가까운 곳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준수는 작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단골을 손님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놀랍게도 첫날부터 3명의 단골을 전화 주문을 했습니다. 준수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와 조심스럽게 포장된 국밥을 들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명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수를 바라보았지만
돌아온 준수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일도 주문하시겠대요. 어느 날 시장 상인의 모임에서 돌아온 명자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준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달에 시장 먹거리 축제가 열린대. 우리가 걔도 참가하기로 했어. 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순대국밥을 맛볼 수 있겠네요. 그래, 준비할 게 많을 거야. 내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 같아. 준수는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도움이 아닌 가게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준수는 오경호와 그의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장 입구에 새로운 국밥집을 낸데 프랜차이즈로 말이야. 오래된 시장 안쪽 가게들은 다 망할 거래. 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경호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대형 국밥집이 시장 입구에 들어서 남면 명자의 작은 순대국밥집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수는 가슴속에서 불안과 결의가 동시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마철 어느 날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비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시장 골목은 발걸음이 뜸했고 순대국밥집도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준수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비에 흠뻑 젖은 노인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떡집에서 일하시는 김할아버지였습니다.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네. 명자는 재빨리 다가가 수건을 건네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나 많이 젖으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감기 들겠어요. 명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내왔고 뒤로 돌아가 작은 전기난로를 가져와 할아버지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젖은 외투를 조심스레 받아 뒤쪽에 걸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명자의 행동에는 어떤 개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천천히 국밥을 들이켰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문을 닫으며 준수는 명자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우미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장님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명자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야. 특히 우리처럼 작은 시장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거지.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명자의 눈빛은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도 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준수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고 명자는 내일 쓸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요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소리 많이 조용한 가게를 채웠습니다. 명자는 문득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니. 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사진 속 사람, 내 아들이야. 매누라고.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수는 숙제를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갔다가 사고로 돌아왔지. 18비 넌 내 나이 때 말이야. 그 애도 내처럼 어릴 때부터 가게 일을 도왔어. 나중에는 요리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었지. 준수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명자의 굽은 등과 주름진 손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깊은 상실의 무게를 견디온 흔적이었습니다. 사장님,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가 온 후로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넌 내게 다시 온 아들 같아. 그 말에 준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준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명자는 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즐거움이야. 날이 갈수록 준수와 명자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명자는 수상한 미소를 지으며 깃방으로 준수를 불렀습니다. 작은 책상에는 작은 케이크와 몇 개의 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지. 학교 서류에서 봤어. 준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준 사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문의 집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서 소원 빌고 불어 준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길 촛불을 끄고 나서 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자는 조그마한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새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시간 관리가 중요해. 준수는 시계를 손목에 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생일이에요. 시간이 흐르며 준수는 시장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채소 가게 할머니가 새 스마트폰을 들고 와 준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준수야, 이거 어떻게 사진 찍는 건 이 손주들한테 사진 보내고 싶은데. 준수는 차분히 설명해 드렸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준수를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그런 준수를 뿌듯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시장의 작은 선생님이 됐구나. 어느 날 저녁 준수는 텔레비전에서 고무부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 뉴스에 재개발 관련 인터뷰가 나눈 것이었습니다. 고무부는 재개발 찬성 주민 대표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목이 저절로 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자는 조용히 다가와 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화가 나니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무부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네요. 저희 가게도 위험할 수 있겠어요. 명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였어. 준수의 눈에 복수심이 사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사장님 가게까지. 명자는 준수의 앞에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수야, 복수는 삶을 세운 뒤에 나해라. 지금은 내가 공부하고 성장할 때야. 미움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 준수는 명자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물론이지. 당하고만 있지 않을.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되면 결국 내 삶도 망가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그날 밤 준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명자와 같은 따뜻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이 작은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준수가 지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준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명자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맞서 싸우겠다고. 시장 먹거리 축제를 앞두고 준수와 명자는 분주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학교 정보부 동아리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특별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제명자 순대국반 -50년 전통의 맛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장의 예인 모습과 현재 모습을 나란히 배치한 포스터였습니다.
명자는 그 포스터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준수야, 이게 다 내 솜씨니. 준수는 숙소로 온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사진은 채소 가게 할머니가 주셨어요.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 모습이래요. 명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난 20살도 안 됐을 때였는데 세월이 참 빠르구나. 축제 당일 준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앞에 작은 부수를 설치했습니다. 명자가 끓인 특별 육수와 준수가 직접 만든 김치, 그리고 정육점에서 특별히 공수한 고급 순대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시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준수의 홍보 효과인지 최명자 순대국밥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최명자 순대국밥이에요? 방송에도 나왔다면서요? 줄을 선한 여성이 준수에게 물었습니다. 준수는 당황했습니다. 방송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 가게 국밥은 특별해요. 5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육수와 비법 양념이 들어가거든요. 준수의 자신감 있는 설명에 사람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금세 준비한 음식의 절반이 팔려나갔고 명자는 주방에서 추가 물량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준수는 손님들의 반응을 사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이 제안한 젊은 층을 위한 매콤한 순대국밥이 인기를 끌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른들만의 음식이라고 여기저던 순대국밥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장의 새바람 순대국밥집의 젊은 일꾼 기사에는 준수의 사진과 함께 그가 가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실린 것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보세요. 제 이름이 신문에 났어요. 명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준수가 이제 유명 인사가 됐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신문 기사 덕분인지 가게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고 평일에도 자리가 꽉 찰 때가 많았습니다. 명자는 장부를 정리하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수야,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매출이 30%나 늘었어. 내 아이디어 덕분이야. 준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크게 기뻤습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준수에게 무엇보다 가진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준수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회시간 선생님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를 시켰을 때 준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준수는 자신이 경험한 시장의 작은 변화들, 공동체의 힘, 그리고 전통과 새로운의 조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정말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발표였어요. 준수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은 처음 보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준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준수를 놀리던 아이들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경우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준수를 무시하던 눈빛이 이제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청소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제는 지역 전통 사업에 현대와. 준수는 자신의 순대국밥집에서 적용한 모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더 나아가 전통시장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 젊은 층을 위한 메뉴 개발, 시장 스토리텔링을 통한 홍보 등 준수의 제안은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공모전 결과 발표일 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대상 수상자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금 100만 원과 함께 지역 상공의 이소에서 주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준수는 기쁨에 가득 차 가기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어요. 명자는 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나는 내가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준수는 상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습니다. 일부는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나머지는 가게에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명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내 미래를 위해서,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준수의 성공이 뉴스에 소개되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수가 전화를 받자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였습니다. 준수야, 고모야.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니 정말 기쁘다. 텔레비전에서 봤어. 우리 조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니? 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모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밑에 깔린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성공하면 우리 집으로 돌아와. 우리가 진짜 가족이자니. 내 앞길을 우리가 잘 도와줄게. 전화를 끊은 후 준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짜 가족, 그들이 준수의 진짜 가족이었나요?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저녁 준수는 명자가 평소보다 많이 기침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간히 나오던 기침이 이제는 심하게 들렸고 작은 행동에도 쉽게 숨이 차 보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명자는 손사리를 쳤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래 걱정하지 마.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채소 가게 할머니가 가게 들러 명자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자야, 얼굴색이 영 안 좋구나. 내가 아는 좋은 의사 선생님께 가보자. 그냥 두면 안 돼. 결국 명자는 할머니의 권위로 병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를 지키며 명자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준수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 속에 스며시 스며드는 불안, 이것이 새로운 시련의 시작일까요? 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일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 강당은 수상자들과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청소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준수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교복을 입고 긴단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의 옆에서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기침을 참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것도 준수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강준수 학생, 최우수상 수상자로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호명에 준수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명자가 등을 가볍게 밀어주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제안심사위원회 평가가 이어졌지만 준수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장과 상금 봉투를 받으며 느끼는 무게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객석에서 명자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수와 명자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거리에는 서늘한 바람이 부르지만 준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가게 앞에 도착하자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 무언가를 격렬하게 논의하고 있었고 채소 가게 할머니의 얼굴에는 복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명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육점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들고 있던 서리를 내밀었습니다. 재개발 확정 통보사야. 철거 일정까지 나왔어. 준수의 손에서 상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성취감이 한순간에 공허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명자가 병원에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얼얼색도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준수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명자와 가게의 미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자 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경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있나? 사장은 어디 갔지? 준수는 무례한 말투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호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참 철거 통지 받았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에 준수의 가슴이 불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경호 아버지는 인사도 없이 가게를 나갔고 그 자리에는 불쾌한 기운만 남았습니다. 준수는 테이블을 닦으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준수는 가게 문을 잠그고 명자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폐암이래 말기라고.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밑에 깔린 두려움을 준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수의 세계사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모든 희망,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치료는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명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많이 퍼져대해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지만 효과를 단담할 수 없다고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자는 그런 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수야, 울지 마.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는 거야. 내가 걱정하는 건 너와 이 가게뿐이야. 준수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도록 자료를 찾았습니다. 재개발 계획, 주민 권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보존 사례 등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장 상인회를 찾아갔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기회가 필요해요. 시장 상인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준수의 열정과 준비된 자료를 보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였고 이제 와서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 회의실에서 재개발 관련 주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명자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준수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개발 찬성파와 반대파로 팽팽하게 나뉘어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강준수 학생은 청소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한 학생입니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사회자의 소개. 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이 올랐습니다. 그의 앞에는 개발업자들과 구청 관계자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메인 앞줄에는 경우 아버지가 비우는 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명자 순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는 강준수입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시장의 역사적 가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벌인 현대화 노력과 젊은 층의 유입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전통시장이 단순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 현대적 가치를 지닌 공간임을 간주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십 년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한 철거보다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룬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구청장이 준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준수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갔고 결국 구청장은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시장 일부를 보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계획에 대한 집행을 6개월간 유의하고 수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준수와 시장 상인들에게는 희망이 불씨였습니다. 모두가 준수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가운데 한 구석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경우 아버지는 누군가와 화난 듯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에는 고무부가 서 있었습니다. 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무부와 경우 아버지가 아는 사이였다니.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우연히 고무부와 경우 아버지의 대화가 준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약속했잖아. 이 구역은 문제 없다고 내가 투자금 다 넣었는데 이게 뭐야? 아여, 진정해요. 그 애가 이렇게 나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할머니도 오래 못 갈 거고. 그 순간 준수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고무부가 재개발 조합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도 경우 아버지의 개발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명자의 건강 상태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수야, 괜찮니? 명자의 목소리에 준수는 돈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명자에게 방금 들은 내용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건강으로 충분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나마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고모 집안과 경우 아버지의 연결, 그리고 명자의 병, 이 모든 것들이 준수를 둘렀다고 점점 좁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집이 있었으니까요. 공청에서의 작은 승리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진수가 가게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낯선 서류 한 장이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건축물 안전 위험 등급한 정통보서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습니다. 건물이 안전 검사에서 기등급을 받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수는 당황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는데 공청에 찍고 갑자기 이런 통보가 왔다는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명자는 서류를 살펴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지. 다음날 시장 상인의 회장인 정육점 박 사장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 건물 안전 문제부터 위생점검, 심지어 과거 세금 납부 내역까지 파헤치고 있다던. 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 우리도 법률 자문을 구해봐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야. 며칠 후 가게에 대한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가게의 전기가 끊겨 있었습니다. 전기회사에 문의했지만 그들은 재개발 구역 정비를 위한 일시적 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냉장고 속에 식재료들이 상할 위험에 처했고 준수는 급히 얼음을 사와 임시 방편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수도마저 끊겼습니다. 사장님, 이대로는 장사를 할 수 없어요. 명자는 지친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가 탔으면 분노하고 대응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린 버틸 거예요. 준수는 가게 밖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그 앞에는 경호 아버지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낙후된 시장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상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교실에 들어선자 갑자기 운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건네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채명자 순대국밥집 불법 영업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식품위 생법 위반, 세금 체납, 불법 건축물 사용 등 사실 무근의 내용이 익명으로 올라와 있었고 이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야, 이거 내 가게 맞지? 진짜 불법으로 운영한 거야? 같은 반 친구의 물음에 준수는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해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오경호와 마주쳤습니다. 경호는 비웃음을 떨며 준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가게에 매달리고 있냐?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준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 넌 이미 졌어. 그 할머니도 곧 병으로 쓰러질 텐데 내가 뭘 지킨다고? 경호의 말에 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자의 병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그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준수는 시장 분위기가 예전같이 안을 느꼈습니다. 몇몇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고 상인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채소 가게 할머니가 준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준수야, 김떡집 사장님이 보상금 받고 떠나셨어. 정정점도 다음 주면 문 닫는데 준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싸운 동료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할머니도 떠나실 건가요? 아직은 버텨볼 생각이야. 하지만 다들 힘들어 보상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 가게에 돌아오자 명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지쳐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기력이 떨어져 있었고 가게 운영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황어 간신히 석유버너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준수는 명자의 손에서 국자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명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무슨 수로 적은 회사들을 이기겠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준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도 명자의 눈빛은 점점 힘이 애져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고모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고모부 병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준수는 그들을 보자마자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준수야, 집에 돌아오자. 이제 그만 이 고집 부리는 거. 그만둬. 고모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준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집이에요.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고모부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아? 내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곤란해지고 있다고 명자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이곳은 제 가게입니다. 원하지 않는 손님은 받지 않아요. 정숙은 명자를 향해 돌아서 씁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조카를 데리고 있어요? 법적 보호자는 우리라고요. 준수는 이미 충분히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버린 건 당신들이었죠.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버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애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고모부는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커다란 소리에 명자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그만 준수는 우리가 데려갈 거야. 당신이 무슨 수로 막을 건데. 그의 위협적인 태도에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수는 급히 명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당장 나가주세요. 정숙은 명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병든 몸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그 말에 명자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가슴을 옮겨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장님. 준수는 명자에게 달려갔습니다. 호흡이 가파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은이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정수가 병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들을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만족하셨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명자는 들고 새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수는 구급차에 올랐다며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명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준수야, 포기하지 마. 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그는 그 모든 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준수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10시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을 때 준수는 이미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준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폐암이 이미 뇌와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준수의 귀에는 더 이상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이라는 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나 될까요? 한 달, 일주일, 며칠, 준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려왔습니다.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명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와 병마와의 싸움으로 그녀의 몸은 이미 많이 야유어 있었습니다. 준수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힘겹게 눈을 덮고 준수를 알아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수야, 가기는 어떻게 됐냐? 준수는 목구멍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를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감정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저 명자의 손을 꼭 잡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 다음 날 가게로 돌아온 준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현관에는 강제 집행이고 딱지가 붙어 있었고 일주일 안에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수는 종이를 떼어내며 주목을 꽉 쥐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명자의 이번 상황을 틈타 빠르게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준수는 이 사실을 명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곧 다른 방문객을 통해 알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와 정육점 아저씨가 가게를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겁고 슬펐습니다. 준수야,
우리도 이번 주말이면 가게 문을 닫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정육점 아저씨의 말에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싸움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명자 언니는 어떤 이 채소가게 할머니의 질문에 준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대요. 말을 끝내자마자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준수를 안아주었고 그제야 준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명자에게 가게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싸움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명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녀의 반응이 의외라고 느꼈습니다. 사장님,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명자는 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준수야, 가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장사를 하자. 우리를 아껴준 손님들을 위해 마지막 영업일이 정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단골 손님들과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병원에 명자를 모시러 갔습니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명자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퇴회에 앉은 명자는 가게에 들어서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녀가 지키온 공간,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준수야, 함께 마지막 육수를 끓이자. 명자의 지시에 따라 준수는 큰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명간 퇴회에 앉아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소고기뼈, 무, 양파, 그리고 특별한 향신료들이 하나씩 냄비에 들어갔습니다. 육수는 시간을 속이면 안 돼. 5시간은 끓여야 제맛이 나온다. 준수는 명자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시간을 속이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것, 명자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순대 국밥을 맛보기 위해 오랜 단골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수는 분주히 글을 쓸 나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에는 슬픔과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명자 사장님, 50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이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이고, 이제 어디 가서 이런 국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준수는 눈물을 참으며 이랬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준수와 명자는 가게 안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명자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바래진 메뉴판, 그리고 수십 년간 사용해온 주방 도구들,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준수야, 이리 와봐. 준수는 명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명자는 작은 상자를 꺼내 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레시피야. 그리고 이 가게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리 내게 주고 싶어. 준수는 상자를 받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명자의 평생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네 길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하지만 네 길은 이제 시작이야. 네 길을 가거라.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내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길 바란다. 명자의 말에 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흐느꼈습니다. 명자는 준수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반드시 사장님의 이름을 지켜내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아.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야. 그날 밤 준수는 명자를 다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지막 장사를 마친 후 더욱 창백해졌지만 눈빛만은 평화로웠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명자는 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준수야. 내가 있어서 내 마지막이 행복했어. 준수는 밤새 명자의 격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명자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준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준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배뜻한 밥을 끊이지 말거라. 그것이 명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온기가 서서히 사라져갔고 준수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준수는 울다다 멍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빠가 사망했을 때보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여 명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준수는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단단한 결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터에서 명자의 몸이 불꽃 속으로 사라질 때 준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텅빛 가게로 돌아온 준수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철거인부들이 들이닥쳐 이곳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준수는 천천히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명자의 유품들, 레시피, 그리고 특별한 기억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달았습니다. 벽에 걸린 명자의 아들 사진도 조심스럽게 내려 포장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돌아보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그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준수는 비를 맞으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 최명자 순대국밥이라는 간판이 빗속에서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철거 작업이 끝난 자리에는 빈터만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최명자 순대국밥집이 있던 자리는 이제 흙먼지만 날리는 공터가 되었습니다. 준수는 쓸쓸한 발걸음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가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추억은 공기 중에 여전히 맴도는 듯했습니다. 준수는 공터 한쪽에 놓인 깨진 벽돌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자가 남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어볼 용기가 없었던 그 상자를 이제야 열어볼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레시피 노트와 함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수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한 장의 편지와 작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준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삶에는 끝이 있고 내 삶은 충분히 행복했다. 특히 내가 내 곁에 와준 이유로는 더욱 그랬어. 내가 내게 준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었다. 이제 너는 내 길을 가야 해. 내가 따뜻함의 주인이 되어라. 밥아 그릇이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내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이 통장에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 많지는 않지만 내 꿈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가게 앞에서 나는 웃으며 지켜볼 거야. 넌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한다. 마이너스 명자가 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가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통장과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상실의 아픔과 감사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준수는 담임 선생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준수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준수야, 내 상황 들었다. 정말 안타깝구나. 하지만 내게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브로시어를 꺼내 준수에게 건넸습니다. 해외 요리 학교 장학생 프로그램이야. 내가 공모전에서 받은 상과 내 이야기를 들은 멘토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하셨어. 준수는 브로시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명자가 남긴 곳을 떠나는 것이 맞는 결정일까? 하지만 명자의 편지에서 그녀는 분명히 내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찾아간 준수는 이제는 텅 빈 공간이 된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아직 정리를 하고 있었고 채소 가게 할머니는 준수를 보자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준수야, 우리가 다 들었다. 명자가 내게 통장을 남겼다면서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조그만 봉투를 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시장 사람들이 모은 거야. 내 앞날을 위해서라. 어두운 밤 준수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명자의 레시피 노트, 통장, 시장 사람들의 정성, 그리고 장학생 기회,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며 준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해 떠나는 것, 언젠가 다시 돌아와 명자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준수는 해외 요리학교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강한 결의로 빛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미국 뉴욕의 요리학교에 입학한 준수는 낯선 환경에서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했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한 그의 일은 점차 요리 보조로 발전했습니다. 넌 다른 알바생들과 달라. 항상 주방의 모든 걸 관찰하고 있지. 식당 주인의 말에 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찰은 명자에게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재료의 양부터 손님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였고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주말에는 물류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재료가 공급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준수는 음식 산업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요리 기술과 현장에서 익히는 비즈니스 감각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졸업 후 준수는 뉴욕의 한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식당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명자에게서 타운 따뜻한 경영의 원칙을 적용해 어려움에 처한 가게들에게 새 생명을 풀어넣었습니다. 매출 관리, 메뉴 혁신, 직원 교육까지 마이너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게를 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 한 식당 주인의 물음에 준수는 잠시 명자를 떠올렸습니다. 제 스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요. 30살 준수는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전통 음식의 현대화를 모토로 한 그의 비즈니스 모델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식당 컨설팅에서 해석해 식품 유통, 프랜차이즈 개발까지 그의 사업 영역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회사가 개발한 전통 음식 간편할 시스템은 업계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32 준수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름한 정장을 입고 낡은 서류 가방을 든 청년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완전히 바뀐 예시장 자리에서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의 이름을 명자푸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준수의 단호한 눈빛 앞에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걸었습니다. 순대국밥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약속대로 따뜻함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준수의 눈에서는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명자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의 따뜻한 철학을 더 넓은 세상으로 퍼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회장이 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자푸드의 첫 공식 행사는 한정숙 준수의 고모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본사 건물 최상층 회의실에서 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모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겨울밤 그를 내쫓았던 사람과의 재회 준수는 복수심보다는 담담한 해결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고고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준수는 잠시 놀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낡은 코트와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었고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그녀에게 가혹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준수야, 정말 내가 맞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때는 강압적이고 무서웠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약하고 불안정했습니다. 준수는 차분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고모, 정숙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수는 서류한 묶음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채무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고모부가 재개발 과정에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프로젝트 대출금, 그리고 갚지 못한 부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모든 채무를 제가 인수했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니? 이제 고모와 고모부의 채권자는 저입니다. 채무를 상환하거나 집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수야, 내가 왜 이러니?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했어도 내 피줄인데. 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버려졌던 것처럼 이제 고모도 선택의 기록에 서셨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지만 고모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정숙은 오열하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너무 어려웠어. 병수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달려들고 우리도 너를 키울 여력이 없었단다. 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이해와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명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합니다. 재개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펜을 건네며 마지막 선택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빚을 청산하는 합의서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빚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목표는 오경호의 대형국밥집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경원의 황금국밥은 이미 전국 체인으로 성장해 있었지만 고품질보다는 낮은 가격과 대량 생산으로 승부하는 업체였습니다. 준수는 정면 대결을 선택했습니다. 명자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최명자 순대국밥을 론칭한 것입니다. 광고나 마케팅보다는 품질과 진정성을 중시했습니다. 론칭 행사장에서 준수는 오랜만에 경호와 마주쳤습니다. 학창시절 그를 괴롭히던 소녀는 이제 체인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큰 승부수를 던졌다군. 하지만 내 체인 앞에서 버티기 힘들 걸 경호에 비웃음에 준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넌 확장을 난 맛의 깊이를 추구하지. 시간이 흐르며 두 모델의 차이는 뚜렷해졌습니다. 경호의 체인은
빠른 확장 이후 품질 문제와 직원 착지 논란에 휘말렸고 준수의 채명자 주대국밥은 적은 매장 수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농산물과 연기한 상생 모델로 사회적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가족 경량 방식은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1년 후 경호는 사업 확장에 실패하고 결국 준수에게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경호는 준수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더 큰 자본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는데 준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넌 음식을 단순한 상품으로 봤지만 난 음식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명자 사장님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야. 사업의 성공 이후 준수는 자신이 꿈꾸었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채명자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부모를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에서 준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설했습니다. 저는 12살 때 한 그릇의 순대국밥으로 인생 바뀌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게 희망을 주었고 이제 저는 그 따뜻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장학재단 건물 한쪽에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최명자 순대국밥의 원조 가게였습니다. 정확히 예시장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이 공간에서는 장학생들이 직접 음식을 배우고 만들었습니다. 준수는 매주 토요일이면 이곳에서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싶습니다. 명자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도 다음 세대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준수 선생님, 육수는 얼마나 끓여야 해요? 작은 소녀의 질문에 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5시간은 끓여야 제맛이 나온단다. 시간을 속이면 맛도 속는 법이지. 명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준수의 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소년에서 백만장자 회장이 된 그의 여정은 이제 완전한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의 중심에는 언제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해전령 노을이 명자 장학재단 건물의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배식대 앞에 줄을 선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차례가 되자 각자 따뜻한 순대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도 테이블로 향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에서는 정성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벽에는 예시장의 최명자 순대국밥 간판 조각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는 명자의 흑백 사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이 공간을 따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준수는 식당 문 앞에 서서 잠시 이 모든 풍경을 바라봅니다. 서른들의 그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꽃을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준수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성취감이 담겨 있습니다. 고모가 버린 아이, 이제 수많은 아이를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사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따뜻한 밥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식당 철화에 걸린 작은 풍경이 달그락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명자가 다답하는 것처럼 준수의 기가에 맴돈입니다.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뒤로 식당의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가 12살 때 받았던 그릇의 따뜻함이 이제는 수백 수천 개의 그릇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